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8천억 원대의 장학재단을 출연한 관정 이종환 생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놓고 논란을 겪었는데요. 지난해엔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라고 재결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의령군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부한 관정 이종환 생가 건물입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받아 지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기부 체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부 체납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관정 생가 건물 소유주인 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어기지 않았고 건축 신고 자체에 하자가 없다며 의령군의 사용 승인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결정입니다. 법 판례에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건축 신고 내용대로 완성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 행위로 보았으며, 두 번째로는 기부 체납 조건과 건축물 사용 승인은 별거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 의령군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령군의회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저 건축이 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건축을 짓고 나면 어떤 기부 체납을 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건축만 썼으니까 건축 허가해주라. 그거는 이 행정심판에서는 둘을 분리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절대 농지 지목 변경은 일반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부 체납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령군은 관정재단에 대해 기부 체납을 독촉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남북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란 전제를 달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을 두고 영남권의 균열이 우려됩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남북권 신공항 위치 선정을 두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위치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안으로 신공항 입지 선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독자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부산은 독자적인 시민 주도의 민자 공항 건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민자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말하자면 5개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산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구와 경북은 물론 경남과 울산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민자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우리는 포기하고 부산 신공항을 민자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대구와 경북은 신공항의 위치로 밀양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태. 입장 표명을 미루던 울산시도 최근 김기현 시장이 울산에서 가까운 곳이 적지라며 밀양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대 나머지 4개 시도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신공항 위치 결정을 둘러싼 영남권의 갈등은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울산시가 2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원전해체 연구센터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반경 30km 안에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인 원전이 16기. 울산은 전국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시설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원전 유치를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했고 그 부분에 따른 인센티브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울산인 만큼 원전 해체 연구센터 유치는 당연하다며 울산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울주군의 서명운동이 2만 명에 그치자 울산시가 2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는 연구센터가 위험시설이 아닌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울산이 가진 원전 해체 관련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대정부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또 로봇, 또 환경산업, 또 화학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 기술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0조 원대인 원전 해체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울산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북이 벌이고 있는 치열한 원전 해체 연구센터 유치 경쟁의 최종 승자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영화입니다.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제만 같아도 이 시각이면 내륙은 영하 8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는데 현재 거창은 영하 1.3도로 크게 춥지 않은 상태고요. 창원도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까지 기온이 높은 편이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남서쪽에서 비를 담은 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원과 김해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경남 지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서부 지역도 오늘 하동과 사천, 남해에서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진주 7도, 사천 6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엔 서부 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눈날림이 있겠는데요.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다가 이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면서 백내장 치료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남해군은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합니다. 함안군은 지역농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재배기술과 농업경영 등 맞춤형 실용교육을 다음 달까지 운영합니다. 김해시가 지역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김해 소식과 시책 내용을 담은 어린이 맞춤형 시보를 발행합니다. 창원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시유지에 500인실 이상 5성급 특 1급 호텔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검토 대상 시유지는 성산구 상남동 공영주차장터와 외동 창원병원 옆 팔용동 5일장터 등 3곳입니다. 창원시는 호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어서 민간 사업자 공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을 합한 자치 경쟁력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영자원과 경영활동 등 경제 분야 자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경상남도가 491.4점으로 울산과 서울, 충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74개의 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구와 기반, 경제활동 등 종합평가에선 창원시가 1위, 거제시가 9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창원시 보건소가 34년 만에 청사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은 지 34년이 지나 좁고 낡은 의창구 신월동의 현재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145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새 청사를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보건소는 성산구 상남동에 임시 청사를 지어 오는 3월부터 새 청사가 완공되는 내년까지 의료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남의 주택 매매 거래 실적이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주택 매매 거래 동향을 보면 경남의 지난해 주택 매매 건수는 모두 7만 1,9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15.5%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주택 거래량은 2011년 7만 4천 건에서 2012년 5만 4천 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3년 6만 2천 건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구인과 고용의 불일치, 미스매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력 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에서 지난해 3분기에 4만 1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채용 인원은 3만 3천여 명에 그쳐 미충원율이 19.5%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기업 기업들의 올해 1분기까지 채용 계획 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